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이제 사례 특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이제 순서에 있는 것처럼 이제 경정 승진, 우리 이제 한 8개년 정도 됩니다. 5, 6, 7, 8, 9, 0, 1, 2, 3까지 하니까 9개년이 되네요. 9개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간부가 이제 또 이제 21년까지만 있어서 요 부분은 이제 뭐 지난번에 진행했던 걸로 그대로 할 거고, 이제 변호사 시험 역시 이제 8개년 있고, 변시 내용이 좀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 법원 행시 이렇게 해서 총 4개 파트 정도 이제 사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각 직렬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데, 우리 이제 경찰 승진 쪽에서는 우리 경찰 직렬의 특징이죠. 주로 이제 수사하고 증거 그쪽을 중심적으로는 중점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공판 단계에서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다른 직렬 하면서도 만약에 좀 요새 다른 직렬 뭐 선택형 객관식에서도 잘 나오는 그런 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런 건 이제 최소 이제 A는 아니더라도 B나 C급으로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승진 문제부터 보면서 제가 또 필요한 것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0페이지 쪽에 보시면 이제 2015년 경정 승진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옛날 문제인데, 이때 이제 체열이 처음 나왔죠. 강제 체열. 우리가 이제 강제 체뇨랑 강제 체열이랑 해서 항상 우리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히 좀 언급을 하고 가면, 우리가 이제 강제 체혈부터 이제 얘기할게요. 강제 체열이 기본이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영장이죠. 사전 영장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압수행영장 받아서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이제 체열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아서 감정 집행 필요한 처분으로서 이제 또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문들은 각각 좀 찾으시고요. 네, 시험에서는 이제 그런 사전 영장주의는 잘 안 나오죠. 이제 사전 영장주의 예외를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사전 영장주의 예외. 얘가 이제 의식불명이었을 때 우리가 병원 응급실을 216조 사망 범죄 장소에 준하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2개가 있죠.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뭡니까? 신체 의복의 주치 운전으로 범죄 증적이 현저한 경우.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211조 2항 준현행범 요건을 이제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준현행범 요건을 갖추고 211조 2항이 아니라 211조. 그래서 우리 211조 3호가 되겠네. 3호. 그쪽에서 이제 신체 의복류의 범죄 증적이 현저한 경우. 그 첫 번째 요건.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회통념상 범죄 발생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 내. 그죠? 그래서 범죄 발생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 내 병원 응급실에 도달했을 때. 그래서 이 전제 조건 2개를 꼭 같이 써주셔야 돼요. 답안에 나오면. 그래서 신체 의복류의 주치로 인한 범죄 증적이 현저하고, 두 번째 사회통념상 범죄 발생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대. 이런 경우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면 이 병원 응급실이 216조 사망의 범죄 장소에 준하게 되죠. 그래서 영장 없이 이제 체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거기 216조 사망에 가면 단서에서 어떻게 돼 있죠? 여기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제 그거를 쓰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랑 이제 비교해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더 이제 마지막 하게 되면 영장주의 예외로 218조 임의 제출물 압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임의 체열을 해놨어야 돼요. 진료 목적으로 임의 체열을 했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영장 없이 이제 압수를 할 수 있고, 임의 제출물 압수니까 사후 영장도 필요 없는 거. 요 3가지 하여튼 기억하십시오. 사전 영장주의 2가지, 그 다음에 사전 영장주의 예외 2개.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체뇨로 오게 되면, 강제 체뇨에서는요 사전 영장주의 예외가 없어요. 사전 영장주의 예외가 없고, 딱 사전 영장을 갖고 가야 되는데, 앞에 얘기했던 압수영장 갖고 가서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이제 체열을 할 수 있죠. 체뇨를 할 수 있죠. 체뇨를. 그리고 또 얘가 이제 여기도 뭐 문제 나오지만 3시간가량 설득을 했는데도 안 가죠. 이랬었을 때 이제 데려갈 수 있는지 판례 원래 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체열부터 나왔구나. 제가 체뇨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체열. 그래서 체열에 대해서는 쭉 정리했는데, 이제 나중에 뒤에 체뇨 가면 체뇨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2가지 있게 됩니다. 사전 영장주의로서 말씀드린 대로 압수영장에 의해서 이제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았을 때는 둘의 차이가 뭐냐면, 압수영장을 받았을 때는 이제 병원 응급실 등 아까 3시간가량 설득을 했는데도 안 따라갈 때 강제로 데려갈 수가 있어요. 압수영장 받았을 때. 근데 이제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았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따로
우리 감정 유치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그래야 병원 응급실 등을 데리고 갈 수 있다. 그것만 좀 알아두십시오. 제가 머릿속에 아까 체뇨를 보다 왔더니 체뇨를 먼저 설명해 버렸는데 체열 어쨌든 알아두시고요. 네, 강제 체열 우리가 15년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양한 방면으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대비 좀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 기출에서는 5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나올 수 있는 쟁점으로 부각이 되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아까 이제 얘기하려도 말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뭐였습니까? 세 사람 나오죠. 법정 대리인이 동일했다. 처가 동일했다, 동서가 동일해줬다. 의료기관으로 그러면 체열할 때 이제 사경이 와서 이제 의식불명 상태,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처 동서한테 체열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시냐 할 때 예, 동의했어요. 동의받아서 체열합니다. 영장주 위반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후영장을 받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요. 그거까지 좀 정리해서 같이 외워두십시오. 자, 그 정도 하여튼 정리를 해드렸고 한번 볼게요. 경정승진. 자, 갑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 을과 술을 마신 후 을을 일시 귀가하는 모텔에 태워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갑은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지만 을은 다치지 않았다.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는 음주운전 사고라고 의심이 들어 갑이 후송된 병원 응급실 나오죠. 찾아가 의사에게 부탁, 갑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였으나 사후에 영장을 받진 않았다. 이게 바로 이제 영장주 예외입니다. 영장주 예외를 못 갖춘 거죠, 여기는. 그리고 이제 경찰관 A는 혈액 감정을 의뢰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2로 감정서를 회부받고 이를 기초로 주춘전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아시다시피 이제 혈액 채취 자체가 이제 위법한 압수가 되기 때문에 이 혈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 수집 증거가 되죠. 그리고 이 혈액 감정 의뢰서 감정서 나왔는데 이 감정서가 독수 독과가 되는 거죠. 독수 독과. 그래서 이를 기초로 주춘전자 적발 보고서 역시 독수 독과로서 증거 능력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제 한편 경찰관 B는 을로부터 사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을이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 체포영장을 집행, 을을 체포합니다. 영장이한 체포입니다. 경찰관 B는 을을 체포하면서 을이 절취에 소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발견하고 임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사기죄로 체포했죠. 사기죄로 체포를 했는데 지금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절취한 거잖아. 사기.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인 사기죄와 관계가 없는 다이아 반지를 지금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반지는 아닌데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영장이한 이제 뭐 체포영장 요걸로 이제 사기죄로 체포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216조 동네에서 체포 현장에서 압수 요런 걸로는 안 되겠죠. 영장 발부 사유가 다르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 배우겠지만 항상 이제 현장에서 그렇다고 명백하게 다른 범행으로 인해 어떤 증거를 소지하고 있었을 때 그냥 놔둬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4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죠. 물론 이제 216조 1항부터 218조까지 총 6가지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서는 4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체포 현장에서 압수액 검증 216조 1항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영장인 체포는 안 되니까 뭐 긴급 체포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뭐 준현행범 요건이 갖춰졌다면 뭐 준현행범으로서 체포해도 되고. 그래서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216조 1항이요. 그다음에 이제 216조 3항 이게 범죄 장소라면 범죄 장소에 준한다면 이제 216조 3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긴급 체포를 하는 경우라면 역시 211조 1항 있죠. 그때 이제 긴급 체포 관련해서 이제 24시간 이내 영장 잡채갈 수 있는 그거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것처럼 218조 임의제출 압수죠. 임의제출 압수. 그래서 요새 이제 임의제출 압수 관련해서요, 우리 전자정보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하게 판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2023년 기출 보면 각 측면에서도 이제 나온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2년부터. 어쨌든 그 임의제출 압수가 가장 뭐 핫하죠. 요새도. 이사회도 그래서 이제 나온 거야. 임의제출 요구. 그러나 을이 임의제출 거부, 다이아 반지를 강제로 압수합니다. 압수의 근거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았다. 자, 또 계속 갑시다. 을은 경찰관 B의 조사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친구인 병과 함께 훔쳤다고 자백을 이제 뒤늦게 하네요. 이후 검사는 을, 병을 특수절도의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을은 공판정에서도 범행 사실을 자백했는데 병은 수사 과정뿐 아니라 공판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을과 병 합동범의 특수절도인데 공범인 공피입니다. 공범인 공피. 자, 이제 가봅시다. 문제 1번. 경찰관 A가 갑의 혈액을 강제 체열한 것은 적법한가 해서 이제 강제 체열의 허용 여부 필요한 영장의 종류를 논점으로 하여 논할 것. 거의 뭐 단문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요 부분 아까 제가 이제 떠들었던 내용인데요. 옆에서도 좀 길게 써놨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건 13점 치고는 양이 좀 많죠. 13점 치고는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실제 나오면 이제 목차만 간단간단히 가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써드린 건 한 20점 정도 분량으로, 20점 정도 분량, 15점에서 20점 분량으로 좀 이제 써드렸는데,
한 20점 정도 되겠다, 최소. 판례 같은 좀 줄여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쟁점 정의. 경찰관회의가 갑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혈액을 강제 체열할 수 있는지와 관련 먼저 강제 체열의 허용 여부 및 이게 이제 강제 수사니까 그 요건을 살펴봐야 되고 다음으로 허용될 경우 사전 영장이 한다면 어떠한 영장이 필요한지 그리고 영장주의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그래서 로마자 2에서 보면 이제 허용 여부인 허용 요건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은 로마자 2번에서는요 그냥 뭐 허용 여부랑 이거 강제 체류의 의하고 허용 여부는 사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단문 때문에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연기해서 넣어놓긴 해드렸는데요. 실제 사례에서 나온다면 로마자에서 강제 체류 허용 요건 3번에 있잖아요. 그것만 딱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제 체류뿐 아니라 강제 체류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이 이제 4가지 허용 요건이 필중 부상. 옛날에 이제 이 두 문자가 어디 있었죠? 두산에 있다 LG 있다 두산 갔던가? 그 양배추 우리 필중 진필중. 그래서 필중 부상 그쪽인데. 증거로서의 필요성, 그 다음에 증거 보존의 중요성, 대체 수단의 부존재, 그리고 의학적으로 상당한 채취 방법에서 필중 부상 4가지 요 정도는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사안포섭도 보면 사안에서 갑은 음주운전 사고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로서 체열은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증거로서 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 보존의 중요성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래서 갑은 의식이 불명한 상태이므로 스스로 체열에 동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대체 수단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적으로 상당한 방법 채취를 한다면 강제 체열 허용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 허용 요건이고 당연히 강제 수사니까 이제 영장주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짜 13점이면요. 여러분 여기 로마자 2는 확 넘어가도 될 거예요. 넘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허용 여부 아까 얘기했던 그 요건만 잠깐 언급하시고 짧게 로마자 2에서는 그리고 이제 로마자 3을 좀 이제 잘 써주시겠죠. 영장의 종류 나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일부러 길게 써놨는데요. 실제 23점이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만 쓰면 되냐면 사전 영장엔 혈액 확보 방법에서 감정처분 허가장의 혈액 확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 압수행 영장엔 혈액 확보 짧게 간단히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종류를 논점으로 해 논할 거니까 그것만 이제 잘 써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3에서 2번은 제가 이제 일부러 큰 문제 대비해서 써드린 거고 실제 여기에서 13점 분량에서는 로마자 2에서 3 쓰고 그 다음에 로마자 3에서 1번 있는 양가로 1, 2번만 잘 쓰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자, 양가로 1로 갈게요. 감정처분 허가장. 자, 그래서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 보관하는 행위는 뭐 길게 써 있는데요. 그냥 수사기관이 피의자 동의 없이 체열을 하는 행위는 그렇게 짧게 쓰셔도 돼요. 수사기관이 피의자 동의 없이 체열을 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그렇게 돼 있죠. 조문이 이제 이게 준용 조문이에요. 221조의 4, 1항 이게 준용 타고 173조 1항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감정에 필요한 처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문도 좀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판례만 이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에 있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아서 173조 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압수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전 압수영장 나오죠? 사전 압수영장의 혈액 확보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동의 없이 체열을 하는 행위는 똑같이 쓰시면 돼요. 219조 타고 106조 1항이죠. 106조 1항에 압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이게 계속 의문인데 저도 이제 변호사심 이쪽 강의하면서 매년 제가 한 200명 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험생들 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듣는데 거의 매년 듣는 질문이에요. 우리 106조 1항 말고 우리 쪽 그냥 215조 가도 수사기관 압수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항상 219조를 타고 가서 106조 1항으로 가는지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판례가 그냥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는 표현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215조에 가면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압수수색 검증이 있잖아요. 조문이. 근데 예전에는 그 조문이 없었거든. 근데 그때부터 쓰던 판례를 그대로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굳이 219조 안 가고 215조를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또 착한 수험생이니까 판례가 언급한 대로 그냥 따라 쓰시는 게 좋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으면 혹시 검찰 출신에 있는 교수님한테 가서 차라리 한번 물어봐 달라. 나도 궁금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러네.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냥 219조 조문 타고요. 준용 타고 106조 1항 정한 압수 방법을 할 수 있다. 쓰세요. 그리고 혈액 취득을 위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 자체는 이거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이 120조 1항 이게 되게 이제 뭐랄까 약방의 감초 같은 조문인데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 요걸로 이제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19조 타고 120조 1항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역시 체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는 사전에 법원부터 압수영장을 발받아서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을 혈액을 채취 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안에서도 이제 두 가지 쓰면 되죠. 정리하면 사전에 법원부터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을 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영장 방법으로는 적법한 강제체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제가 뒤를 붙인 거예요. 따라서 영장주의 예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강제체열은 적법한가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허용 여부, 필요한 영장의 종류를 논점으로 할 거. 그러니까 앞에 아르바이트 숫자 1번까지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2번은 제가 이제 다른 걸 대비해서 크게 하라고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긴급 체열과 사후영장의 혈액 확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은 미기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판례 태도 보시면 전제 조건 두 개 나오죠. 210조 사망으로 갈 건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의 주치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 요건이 갖춰져 있고 211조 2항 3호가 맞군요. 아까 그냥 211조 2항이 있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2항 3호 이게 준현행범 요건 첫 번째 조건 여기 동그라미 1이라고 하세요. 동그라미 2번 교통사고 발생 시간으로부터 사회통 염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시간으로부터 사회통 염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 이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갖추면 뒷부분 바로 한 줄 밑에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범죄 장소에 준한다. 210조 사망 딱 쓰십시오. 그리고 의학적 방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도에서 피의자 혈액을 채취,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 청구서에 법원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만 물론이다. 돼 있는데 뒤를 조금 짧게 쓰면 210조 사망 단서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만 물론이다. 이렇게 짧게 좀 축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 굵은 글씨예요. 동그라미 전제 조건 1, 2번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가 210조 사망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의학적 방법으로 체열할 수 있는데 다만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아셨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포섭 쭉 써놨는데요. 이런 건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점수를 잘 받는 거는요. 여러분들 막 주저리 자기기 쓰는 거 점수 별로 없어요. 물론 사안포섭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건 짤막하게 하시고 판례, 관련 판례를 써주시면 점수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하여튼 매년 제가 뭐 사례 사람들이 이제 케어를 많이 해주기도 하는데 답안 받아서 얘기도 해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부족한 거 얘기하는데 다 처음에 못 받아야 돼. 아니 저는 왜 판례를 썼는데 판례 배점을 안 주시나요? 판례 점수를 안 주나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판례는 판례 배점을 받으려면요. 판례가 쓴 용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야 돼요. 판례를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해서 풀이해가지고 자기 말로 바꿔서 쓰게 되면 그건 판례 배점이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기계적으로 판례 외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됐건, 뭐랄까요. 제 이제 변시에서 쓰는 책이 있긴 있는데, 그걸 뭐 여기다 소개하긴 뭐 하겠지만은, 기출 잘 나오는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에서 잘 나오는 그 판례들이 있는데, 그것만 제가 이제 축약을 해서 만든 그 책도 있고 그런데, 뭐 책 팔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승진에 나왔던 거, 요런 거라도 여러분이 따로 좀 외우세요. 외워가지고 요 판례를 써보세요. 여러분 그냥 늘 얘기하지만, 사례에서 점수 제일 많이 드는 건 뭐다? 써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요, 지금 똑같은 문제를 낸다 그래서 지금 막 보라 그래. 한 30분 주고 공부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답안 주고 써보라 그래요. 똑같이 절대 못 써요. 왜냐하면 책에 써 있는 건 여러분이 작성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작성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거라고. 그래서 똑같이 문구가 나오질 않아요. 다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은 판례는 공통이잖아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 판례를 그대로 실어다가 답안에 이렇게 적시를 해주시면 점수가 훅훅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판례 암기하시고 계속 그거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래서 사안포섭, 일단 이 판례를 알고 있으면 우리 판례 사안 아닌 거를 거의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올해 문제는 좀 1번 문제가 특이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판례 있는 사안들을 내기 때문에 판례만 잘 적어줘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강조를 하니까 알아두시고. 어쨌든 사안에서는 뭐 이런 게 없었었죠. 뭐 설령 뭐 영장 뭐 사후영장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설령 이제 210조 사망 이쪽으로 의뢰를 하더라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문제에서 그죠? 중에서 다치지 않고 후송됐고 이런 거 나오는데 210조 사망도 언급을 하면 이제 가점을 받을 만은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 해결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설문 2로 가볼게요. 설문이 양가로 2번 가서 보시면 갑의 혈액에 대한 감정서와 경찰관 A가 작성한 주치운전 적발보고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혈액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파생된 이제 감정서, 주치운전 적발보고서 이런 거는 독수 독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점짜리니까요. 그냥 우리가
위수증 한번 쓰고 독수독과 의 그리고 예외 언급 정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예외까지는 굳이 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독수독과 예외는 예외에 해당할 때 주로 이제 우리 판례가 인과관계 희석단제를 중점으로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보시면 일단 써드리긴 했어요. 통으로 이제 외우고 다니시면 좋겠다 해서 253페이지 가봅니다. 쟁점 정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 A의 갑에 대한 혈액 채취는 영장주의 위반, 수집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위수증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인 감정서와 주춘전 적발보고서 역시 증거 등이 부정되는 지가 독소독과 이런 거 관련 문제가 된다. 자, 가시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혈액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부터 꼭 먼저 밝히셔야 돼요. 그것도 안 쓰고 바로 독소독과 쓰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자, 로마자에 가면 감정서 및 주춘전 적발보고서 증거는요. 그래서 독소독과 이론 이제 썼죠. 적용력 썼는데 이게 뭐 의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독수독과 이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환판인데 이게 2007년 이제 제주도지사실 영장범명 사건에서부터 나왔던 건데요. 그대로 외우세요. 독수독과 이론 적용 여부할 때는 수사기관에 위법한 압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답안에 쓰면 한 4줄 나올 거예요. 4줄 나올 건데 이거는 정말 많이 써먹습니다, 여러분. 독수독과는 이제 수시로 우리가 써먹게 되는 거니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수독과 예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택일이야, 택일. 독수독과 예외가 해당할 때는 반드시 써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 사례처럼 독수독과 예외 사항이 아닐 때는 그냥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시간 이제 생각하시면서 분량. 여러분들 중에 이제 빨리 쓸 줄 아는 분들은 좋죠. 좋은데 이제 이거를 빨리 못 쓰는 분들은 참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서도 잘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좀 느리게 쓰거든. 그리고 글씨도 개판이고 천추한으로 담는데 변호사 시험은 이제 내년 시험부터 CBT 이제 컴퓨터 이걸로 이제 바뀌더라고. 그래서 시절을 잘 타고 났어야 되는데 이제 40대는 맨날 이거 해서 2차만 한 6번 봤었는데 시간 내에 못 써요 맨날.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쓰는 사람은 참 부러워요. 타고난 거 이게 안 바뀌어요. 글씨체도 참 바꾸려고 해보는데 저도 뭐 여러 가지 고시체 뭐 무슨 체 해보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할 수 있겠다. 근데 시험장 가면 되돌아와요. 처음에 한 30분은 제대로 쓰는데 이제 떨리기 시작하면 원위치 돼요. 그래서 참 그게 안 되더라고. 우리 아들도 글씨를 못 쓰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딸은 정말 잘 쓰대요. 자, 여하튼 독소가 예외 갑니다. 예외 및 인정의 필요성. 뭐 때문에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실체 진실의 발견, 실체 진실. 우리가 이제 독수독과는 적법 절차, 우리 형사소송의 두 이념, 최고 이념, 실체 진실과 이제 적법 절차, 둘이 이제 항상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지만, 어떻게 된다? 이거는 실체 진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독수과실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자, 이 부분 신용성 있는 증거에, 즉 믿을 만한 증거에 증언력을 부정하여 명백한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좀 이제 편하게 쓰시고 싶으시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실체 진실을 저해하게 되므로 실체 진실의 이념에 부합하기 위해 그 필요성 인정된다. 쓰셔도 되고 어쨌든 실체 진실의 발견 그 말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판례. 자,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법 절차의 원칙과 써있죠.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요 말 하나 써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밑에 이제 단문처럼 제가 이제 써드렸어요. 이게 오불독선인데 오염순화를 대신에 인과관계 희석단지라고 바꾸셔도 돼요. 오염순화, 불가피한 발견, 그 다음에 독립된 증거의 예외, 그리고 선의 예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실제 우리 판례는 이제 13에 13. 그래서 오염순화, 즉 인과관계 희석단제라고 독립된 증거의 예외 이 2가지를 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어쨌든 사안의 경우 앞으로 요거는 이제 뒤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번 나올 겁니다. 독소독과 그리고 그 예외 관련해서 자 사안의 경우 사안의 감정서와 주치운전 적발보고서는 영장주의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갑의 혈액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고 달리 독소독과 예외에 해당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은 독소독과 이론에 따라 역시 위수증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다시 가셔서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다이아몬드 압수의 적법성 아까 이제 언급했죠. 이게 사기죄로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절취한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영장주 예외로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자백 보강 법칙과 관련 을에게 유죄 판결할 수 있는지 나오게 되는데 자, 을은 어떻게 돼요?
시종일관 자백을 했죠.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보강 증거가 없어요. 자백에 다른 이제 보강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좀 어렵겠죠. 이건 뭐 간단한 자백 보강 법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트로 나오게 돼 있어요. 공범이 나오게 돼 있으면 이제 4번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공판정에서 의뢰 자백만으로 병에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공범자 중 1인의 자백했을 때 다른 공범자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보강 증거 없이. 이게 이제 우리 자백 보강 법칙 관련해서 그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 자백이 포함되는지 그 내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3, 4번은 늘 세트로 나오면 되는, 그래서 3번부터 볼게요. 자, 자백 보강 법칙하고 이제 공범자 1인의 자백이 다른 부인한 공범자에게 유죄 증거 될 수 있는지, 유죄 판결 가능한지 세트 문제. 자, 3번부터 갈게요. 254페이지 보시면 쟁점 정리에서 경찰관 B가 을을 사기죄에 대한 영장이한 체포 과정에서 다이아 반지를 강제로 압수했다는 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 요건을 충족한지, 이건 어쩔 수 없이 검토를 한번 해야겠죠. 그리고 을에 대해 유죄 판결이 가능한지는 공판정에서 을의 자백에 대해 경찰관 B가 압수한 다이아몬드나 B에 대한 자백이 보강증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검토돼야 됩니다. 근데 그치, 제가 다이아 반지 얘기 안 했구나. 이 다이아 반지는 결국 영장주의 예외로서 위법 수집 증거가 된다면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강 증거는 독립된 유죄 증거 돼야 되는데, 특히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백과 독립된 유죄 증거야 되고, 두 번째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파트에서 탈락이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 반지도 보강 증거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스스로 자백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요거는 이제 유죄 판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B에 대한 자백, 그리고 B에 대한 자백도 이제 원뿌리가 자백이니까 독립된 유죄 증거가 될 수가 없겠네. 자, 보겠습니다. 로마자 2. 체포 현장에서 압수. 이게 사실은 이제 한 20, 다른 직렬 보면 변시에서는 이런 걸 한 20점, 25점 낼 때가 있어요. 요것만 압수가 적법한지. 이때는 뭐 써달라는 거죠? 체포 현장에서 압수뿐 아니라 범죄 장소에서 압수, 긴급 체포단지에서 압수, 임의 제출 압수 네 가지를 다 검토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15점, 자백 보강 법칙까지 넣어서 15점이라서 체포 현장에서 압수에만 제가 한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게 원래 기본 다른 직렬에서 물어보면 이 자체만 20점을 물어봤으면 체포 현장에서 압수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쓴다고. 210조 3항, 211조 1항, 218조 그거까지 다 써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다만 100점 때문에 조금만 체포 현장 압수만 쓴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 써놨고요. 210조 1항 이후에서 검사 사경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도 체포 구속 현장에서 압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체포한 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기를 빼앗고 피의자가 피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파괴, 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를 사용된다. 뒷부분이 취지예요, 취지. 우리가 이제 210조 1항 이후에 또 이제 210조 3항에 그리고 211조 1항에 그리고 218조에 각각의 이제 사전 영장주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문 외울 때도 그런 취지를 같이 좀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사례 때도 좀 써주시면 좋아요. 이런 문구. 이게 이제 가점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시간 없을 땐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 양가로 2번 갑니다. 그래서 압수계속에 필요시 사후영장이 청구 나오는데, 이게 이제 211조 2항에 가 있죠, 사후영장은. 그래서 2항 쭉 썼어요. 211조 1항 이후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경우에도 계속 압수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영장을 이제 발부받아야 됩니다.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되는데, 청구하고 발부받지 못했다면 이제 즉시 반환해야겠죠. 그래서 217조 2항 3항 쭉 조문 그대로 옮겨놨고요. 자, 산행용 갑니다. 체포 현장의 압수는 써있죠. 체포의 이유가 된 피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안 썼지만 그것도 체포 현장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피의자의 신체 및 그의 직접 지배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이게 한번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그것까지 쓸 필요가 없었는데, 가끔 이제 피의자가 차에서 내릴 때 얘를 뭐 체포를 해요. 체포를 했었을 때 그 차 내부를 수색을 한단 말이에요. 가능하냐가 물어보게 되면 그때 써야 될 말이에요. 216조 1항 이후에 체포 현장에서 압수는 피의자의 신체 및 그의 직접 지배하는 장소만 가능하다 해서 차량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걸 쓰는 거고, 여기 이제 그걸 쓸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 현장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체포의 이유가 된 피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만 압수해야 된다. 요것만 쓰셔도 됩니다. 하여튼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체포의 이유가 된 피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만 압수해야 되고, 두 번째가 피의자의 신체 및 그의 직접 지배하에 있는 물건까지만 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안에서 다이아 반지는 체포 이유가 된 사기죄가 아닌 특수절도와 관련된 증거물이죠. 또 B는 설령
사후에 압수영장을 밟아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장주 위반한 위법한 압수입니다. 위수용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로마차 3 갑니다. 을에 대한 유죄 판결의 가부. 자백 보강 법칙 조문 써놨습니다. 피고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자백일 경우 다른 보강 증거 없이는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 그래서 자백 편중으로 오판의 위험성은 공판정 자백의 경우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공판정 자백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도 공판정에서까지 자백을 했단 말이 나오게 되면요. 뒤에 문구도 좀 써주세요. 공판정 자백에도 보강 적용. 그 자격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2번은 여러분이 빠뜨리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1번은 설령 뭐 시간 관계상 빼먹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보강 증거의 자격만큼은 제대로 쓰셔야 된다. 자, 써있죠. 자, 보강 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 유죄 판결을 가능하게 한 증거이므로 첫 번째,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강 증거는 자백과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두 개는 이제 순서를 거꾸로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순서 기억하세요. 자백과 독립된 유죄 증거여야 되고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문 증거라면 전무 법칙의 예요건을 갖추거나 증거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판례나 실어줬죠. 요 판례는 참 객관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우리 사례도 많이 나온 판례니까 외워버리십시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안자의 진술 내용은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증거로 될 수 없다. 요 말이 나오죠. 저기 이제 310조 피고인의 자백, 요거는 이제 주로 이거 저도 이제 되게 궁금했거든. 계속 이제 문헌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봤는데 이런 취지더라고. 판례가 아니 피고인의 자백이 공판정에서 하면 피고인의 자백이고 공판정 외에서 하면 자백이 아닐까? 아니잖아. 그건 아닌데 이것도 이제 관용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310조 피고인의 자백, 요거는 공판정 자백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례는 뭐였냐면 요노마가 이제 친구한테 얘기한 거죠. 야, 사실은 내가 술 한잔 먹고 며칠 전에 어떻게 보다 하다가 뭐 절도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아셨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얘가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아니라고 법관 앞에서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백을 다시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한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한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증거로 될 수 없다. 좀 외우십시오. 자, 사안에서도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장주 위반에 압수한 위법 수집 증거죠. 다이아몬드 반지 보강 증거 안 됩니다. 또 경찰관 비해 조사 과정에서 행한 자백, 공판정에서 행한 의뢰 자백과 실적으로 독립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백 원뿌리가 자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유죄 판결 안 됩니다. 자, 이제 로마자 4번 가는데 이제 출발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310조 피고인의 자백. 보강 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에 보강 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피고인의 자백에 여기서 따지면 이제 을이 되는 거죠. 을. 병으로 갈까? 아니 그냥 얘기합시다. 어쨌든 을. 그래서 병으로 하죠. 병. 거꾸로니까 병을로 합시다. 병을. 그래서 병은 부인하고 있었고, 을은 자백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병에 대해서 유죄 판결할 수 있냐를 지금 묻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공범자 을의 자백도 피고인 병의 자백이면 어떻게 되죠? 이 을의 자백만 갖고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다른 보강 증거가 필요하잖아. 하지만 이 을의 자백은 피고인 병의 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공범자 자백만으로도 피고인을 유죄 판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현재 우리 다수설 판례요?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보강 증거 불효설이에요. 보강 증거 불효설. 보강 증거 불효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강 증거 필요설입니다. 보강 증거 필요설. 이렇게 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수설 판례라 그랬죠. 이게 이제 또 공범인 공피끼리 이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증인적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고인의 지위에서 이 사례처럼 공범인 공피잖아요. 피고인의 지위에서 을이 자백을 했더라도 제가 병과 함께 절도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증언이 법정 진술이 증언이 아니죠. 법정 진술이 공범자 공동피고인 병에게 유죄 증언으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쟁점이 있어. 근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공범인 공피 법정 진술이 당해 피고인 증언이 인정되는지 그거랑 이제 필요성 이렇게 해놨는데 두 논점 일단 써드리긴 했네요. 간단하게 쓴 거 아니고 제대로 썼구나. 그래서 이걸 때문에 놓고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두 번째 거 갖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는 사례 한 4가지를 기억을 해두십시오. 우리가 310조 보강 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요. 자,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을병으로 할까? 그래, 그냥 을병으로 할게요. 갑을병으로 합시다. 어차피 셋 나와야 되니까. 자백하고 얘가 부인을 해요. 이랬을 때, 자, 펜이 필요해서. 자, 얘의 자백이요. 부인하고 있는 얘한테 독립된 유죄 증거가 돼요. 독립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색깔 하나 더 바꿔야지. 파란색이 빨간색을 써야겠네. 네, 이렇게 되면요. 자, 얘는 자백에 다른 증거가 없죠. 지 자백에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얘한테는 유죄 판결을 못합니다. 하지만 얘도 얘기했지만 얘 자백으로 얘 유죄 판결할 수 있다니까. 공범자 자백이 피고인 자백이 포함이 안 되니까 보강 증거 필요 없이 바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둘 다 자백을 하네요. 아, 이런 고마운 경우가 있나요? 둘 다 자백을 하게 되면요. 상호 간에 뭐가 될 수 있다?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얘들 상호 간에 보강 증거가 됩니다. 상호 간에 보강 증거가 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죄 판결이 가능해집니다. 둘 다 유죄 판결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가고. 자, 그 다음. 한 놈만 자백할게요. 자백하고 부인. 자, 저거를 미루어 봤을 때 첫 번째 그림에서 요 자백 하나로요. 두 놈 보낼 수 있어요. 독립된 유죄 증거. 되니까 이제 얘는 근데 자백에 다른 보강 증거가 없으니까 유죄 판결할 수 없지만 요 두 놈은 유죄 판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두 놈 자백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어도 상관없어. 딱 두 놈만 자백하면 끝장이 되는 거예요. 끝장 나는 거지. 얘 자백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부터 써야겠죠? 둘 상호 간에 보강 증거 되고 얘들의 자백이 얘한테는 독립된 유죄 증거 되죠? 독립된 유죄 증거. 그래서 결론. 이제는 셋 다 유죄 판결이 가능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요게 다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제 먼저 아까 처음에 논점을 얘기했던 게 공범인 공동 피고인 간에 그냥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이 바로 다른 공범자에게 유죄 증거를 써먹을 수 있는지 그게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범, 공피, 이제 공범인 공피의 증인적 경문제. 그래서 만약에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한 것만이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 유죄 증거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봅시다. 그래서 보면 255페이지 하단 설문 4가입니다. 쟁점 정리해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 을의 자백만으로 당해 피고인 병을 유죄 판결할 수 있는지는 우선 공범인 공피 을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이 당해 피고인 병에게 증거 인정되는지가 검토돼야 되고 그다음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경우 두 번째죠.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피 자백이 포함되는지 검토됩니다. 두 가지 쟁점입니다. 자, 그래서 공범인 공피의 법정 진술이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 능력이 있는지 이게 이제 증인적 경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첫 번째 써 있죠. 피고인으로서 행한 진술은 사실상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바로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피고인의 지위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변론을 불리하여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판정에서 실제로 반대 신문이 있었거나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됐을 때만 증언을 인정한다는 절충설도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학설을 좀 생각이 잘 안 나신다. 그럼 이제 하여튼 제가 얘기했지만 꼭 생각하세요. 공범인 공피끼리는 증인적 격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피고인의 집에서 증언하더라도 증언이 있다는 그 견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끼리는 절대 이제 상호간에 증인적 격, 증인으로서만 해야 된다. 이제 아무래도 제3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해야 된다. 그런 견해. 그리고 세 번째, 그냥 피고인의 집에서 진술해도 상관없는데 다만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 뭐가 반대 신문의 기회가 철저히 보장됐다.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증인적 격 그런 문제 연결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책마다 이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이해는 해주십시오.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증인적 격 문제야. 증인적 격 공범인 공피의 증인적 격 넘어가시고 그래서 보세요. 이제 판례에 써 있죠.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 있어. 그렇죠? 서로 이제 공범인 공피니까 법정에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놈이 훔쳤어요. 저는 망봤어요. 그럼 야 이놈아 뭔 소리야? 네가 훔치고 내가 망봤잖아. 서로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게 이 말이에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언은 여기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하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 앞에 학설 못 외우겠으면 판례라도 꼭 외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입니다. 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행한 진술에 대해 당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된 증언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공범인 공피 을이 피고인으로서 행한 공판정 진술은 병에 대한 독립한 증언이 인정됩니다. 다만 을의 법정 진술이 자백 진술에 해당하는 바 바로 이제 이 내용이에요. 공범자 자백에 대해 따로 보강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로마차 3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범자 자백과 보강 증거의 필요성. 여러분 여기는 공범자를 전제로 한 거예요. 공범자를 전제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공범자는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전가 경향이 농후하다. 이게 핵심 농후입니다. 책임전가적 경향 농후. 그렇기 때문에 보강 증거 필요하다. 이게 소설. 그다음 두 번째. 310조 피고인, 310조 해석에 물리 해석상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310조 해석상 피고인의 자백을 공동 피고인의 자백으로 확장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보강증거 불효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절충설인데 공범자가 공동 피고인으로 신문받을 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니까 바로 이제 보강증거 필요 없이 유죄 판결할 수 있죠. 하지만 공동 피고인이 아닐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실질적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됐을 때 안에서만 증언이 인정된다.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제가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공범자가 공동 피고인을 심판받는 절차에서는 당해 피고인이 반대 신문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 하나여 증언에 인정된다는 절충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절충설이 좀 헷갈리죠. 그래서 공범자가 공동 피고인일 때는 이제 바로 이제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 한해서 증언이 인정돼요. 한데 공범자가 공동 피고인이 아닐 때는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3번을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드네. 공범자가 공동 피고인일 때는 보강 증거가 필요가 없지만 공범자가 공동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절충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썼다 길어서 한쪽만 써놨더니 이게 더 애매해졌네. 어쨌든 여러분 학설 정리를 하시고 자 판례 태도 갑시다.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쓸 수 있다 해서 보강 증거 불효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에서도 물리 해석 들었어요. 310조 물리 해석상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 자백은 포함시킬 수 없다. 그래서 보강 증거 불효설로 갈 것이고 결국 병이 공판정 범행 부인하더라도 을의 자백만으로 병에게 유죄 판결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쟁점 정리 앞에서 이제 뭐 문제 제기 쓰셔도 되고 뭐 하는데 그걸 쓰셨다면 꼭 사안 해결을 좀 이제 써주신 게 좀 좋긴 합니다. 근데 참 이제 못 쓰는 경우도 있지. 문제 자체에서 이제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쟁점 정리 썼으면 마지막에 사안 해결 한번 써주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해드리고 자, 뭐 첫 번째 케이스라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했네.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16년 우리 이제 경정 승진 문제가 되는데요. 요 부분은 시간이 좀 애매하겠다. 좀 미리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